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번, 2번, 3번,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지수법칙 문제이고 밑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루트 5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5가 돼서 3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3, 9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이고 이것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값은 우리 f'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x-1이 되고 f'1의 값을 구하면 4 빼기 1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축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동경이 4, 4분면에 있겠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루트 6인데 제가 루트 3으로 양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여기 이렇게 동경이 오겠습니다. 이 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동경의 기울기를 읽는 거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을 보시면 주어진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극한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2의 우극하니까 오른쪽에서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1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1에서의 좌극한 왼쪽이니까 여기를 읽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을 따라오고 여기는 이쪽을 따라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지수법칙 문제이고 2번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3번은 삼각함수 정의, 4번은 좌극한, 우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5번, 6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등식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1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는 하고 표현하면 A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AR제곱하고 표현되고 여덟 번째 항은 AR의 7제곱,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약분하면 AR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R의 4제곱은 12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6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6을 정리를 하면 A5 다섯 번째 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R 4제곱 더하기 A7 AR의 6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R의 4제곱이 12니까 이것은 12가 되고 더하기 이것은 AR의 4제곱 곱하기 R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12 더하기 여기 12R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R제곱은 넘어가면 24가 되고 따라서 R제곱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R은 모든 항이 양수이니까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R은 루트 2하고 표현해 놓고 계속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11번째 항 구하라고 했습니다. AR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의 4제곱 알고 있으니까 따로 쓰고 R의 제곱 남았습니다. 그러면 R제곱의 몇 제곱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까? 6제곱이니까 3제곱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R의 4제곱은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R제곱은 2니까 2의 세제곱 8해서 8이 16, 9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fx는 주어진 3차 함수이고 미지수 a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3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해서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3에서 0이다 하고 정리해도 좋고 우리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냥 도함수에서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3x 세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3이고 마이너스 2라고 3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빼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고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c인데 여기 뒤에 상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는 것입니까? 극대값 구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습니다. f-1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6,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5번은 등비수열 문제였습니다. 6번은 도함수와 부정적분으로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밑에 표시한 것처럼 도함수를 구해서 f'-1은 0, f'3은 0 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f-1을 구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7번, 8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a분의 1, 2b분의 1, 3a하고 2b 여기 두 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을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6ab가 되고 여기 2b, 여기 3a 되는데 3a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a 더하기 2b 로그 3에 로그 3에 32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b에다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로그 9에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곱하기 로그 3에 2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2의 5제곱이니까 5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그 3의 2, 로그 3의 2 하고 약분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2 한번 약분하니까 정답은 3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f0이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2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적분 구해서 f0 활용해서 fx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부정적분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f1x제곱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0이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c는 4가 되니까 다시 한번 fx를 써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f1x제곱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f2를 구해야 되는데 f1 먼저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따라서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은 2-f1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f1 6 하니까 f1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한번 다시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계산하면 8이 16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4 해주니까 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7번은 로그의 성질 문제이고 8번은 도함수와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다 1 대입해서 f1 구하는 기술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인 범위에서 주어진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범위를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 할 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은 거고, 두 번째 버전은 코사인 그래프만 활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인 7분의 파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쯤 어딘가에 7분의 파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가 2파이 한 줄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특수각이 아니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선을 긋고 그 선보다 작거나 같은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을 좀 칠해놨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파 그리고 여기 베타하고 나타나는데요. 사인, 코사인 함수 어떻습니까? 여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대칭이 되겠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간격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알파 제가 표시를 해보면 알파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값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하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베타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베타는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3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바깥쪽으로 나가겠습니다.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는데 2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7분의 파이에서 빼기 2분의 파이 알파를 빼겠습니다. 더하기 7분의 파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면 파이고 여기는 7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7분의 9파이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버전인데 사인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사인 코사인 변형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거 사인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4분의 7에서 2 빼니까 14분의 5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의 5파이 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의 값은 코사인 14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코사인 그래프에서 14분의 5파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고 14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겠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 파이고 여기 그리고 똑같이 2분의 3파이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2파이고 0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14분의 5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14분의 5파이라는 선을 쓰겠습니다. 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타가 나타날 텐데요. 베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대칭성 파이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베타는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파이이니까 2파이 빼기 알파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파이 빼기 알파 하면은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 그리고 다시 또 알파를 빼는데 14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빼기 14분의 10이니까 7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이 14에서 5를 빼니까 7분의 9파이 하고 정답은 똑같게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삼각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활용한 거고 두 번째 버전은 삼각함수 변형을 통한 코사인 그래프 해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fx 위의 점 마이너스 2,f-2에서의 접선과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f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접선이 1,3에서 만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3에서의 접선 1,3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2 빼기 1분의 3 빼기 3 했더니 0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2가 0이고 그 다음에 F2는 3이라는 그러한 3차 함수구나 라는 정보를 데려오겠습니다. F'2가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2에서 극점이 되고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2,3 하고 표시되겠습니다. 아니면 위쪽에서 2,3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 하나를 또 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3입니다. 함수값이 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에서 접하고 K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k 그리고 x-2의 제곱 함수값 3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도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f-2의 함수값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4, 4, 16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k 그리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f'-2도 찾아봐야 되니까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함수 미분을 하니까 x-2의 제곱 그리고 2x-k x-2 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f'-2를 체크를 하면 여기는 4, 4, 16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되겠습니다. 그러면 8k 해주고 플러스 16 하니까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2 기울기 이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점이라고 했습니까? 접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데려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이게 접점이고 이 접점을 기울기 이것인 직선이 1,3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또 8k 더하기 32구나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1 빼기 빼기 2분의 3 빼기 하고 쓰겠습니다. 3 빼기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랑 같다는 뜻입니까? 8k 더하기 32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 더하기 16k 더하기 29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은 몇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8, 3, 24k 더하기 9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 이쪽으로 보내면 8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 1로 보내면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6에 3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는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fx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따라서 fx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표현하면 x-k 하니까 x 더하기 8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뭘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f0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0 대입하면 8 곱하기 4 더하기 3 해주겠습니다. 8, 4, 32 해서 정답은 35,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3차 함수와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의 정보를 활용해서 3차 함수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점 P와 Q는 시각 T = 0에서 각각 A1, B8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PQ의 각각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를 해야 되니까 위치 함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A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것의 위치 함수 x1, 이것의 위치 함수를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 0,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1이 B8이라는 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x2 0, t가 0일 때 시작하는 점이 8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1t 체크를 할 텐데요. v1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7t 하고 c를 쓸 텐데 0일 때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하고 쓰겠습니다. x2t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부정적분을 해주면 t제곱 더하기 4t가 되고 더하기 c 할 텐데 0일 때 8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8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PQ 사이의 거리 서로 위치의 차이가 처음으로 4가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1t 절대값 표시하겠습니다. x2t 거리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11t 그리고 마이너스 7 이것이 4가 되는 그런 t를 체크하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4니까 이것이 4이고 마이너스 4하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4가 되는 경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1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t 더하기 1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 더하기 1 t제곱 마이너스 11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나오는데 우리 t 양수니까 여기에서 루트 11만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될 것 같다라는 비상한 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을 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4, 3, 12, 1 해주고 3 했더니 0 딱 맞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됐습니까? t-3 하고 표현되고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t의 값은 3이고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1 빼니까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둘 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t의 값은 양수니까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t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작겠습니까? 3이 더 작아서 우리가 구하는 t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점 P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우리 뭘 적분합니까? 속력을 적분합니다.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것을 적분하지요.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0에서 3까지 절대값 3t 제곱하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4t 마이너스 7dt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0에서 3까지 여기 3, 1 그리고 7, 1 하면 절대값 3t 더하기 7 하고 나타나고
t-2일 절대값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에서 1까지는 이거 음수고 1에서 3까지는 양수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두 개로 쪼개서 적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7dt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은 양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7dt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계산하겠습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7t 하고 표현이 되고 이쪽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7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되고 이쪽은 3이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27, 33, 92, 18, 마이너스 73, 21, 1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4고 이거 계산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고 27 더하기 18 빼기 21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7에서 21 빼면 6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14를 더해주면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으니까 11번 문제는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홀수이면 하나를 더하고 짝수이면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A2 더하기 A4가 4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A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하고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A2 더하기 A4가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에서 시작해서 A4까지 순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A1이 홀수인지 A1이 짝수인지 나누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1이 짝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K하고 K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A1이 2K면 A2는 짝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A2K 했습니다. 그 다음에 A2K 했더니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K를 2M, K가 짝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4M이 되고 A2는 짝수니까 2M이 되고 A3도 M하고 짝수니까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4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두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 이제 A4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M을 나누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A3 더하기 1, 즉 M 더하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은 무슨 뜻입니까? M이 홀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쓰겠습니까? 따라서 A2 더하기 A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2는 2M이고 A4는 M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1인데 이것의 값이 40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몇입니까? 1로 넘어가면 39 해서 따라서 M은 몇이 나타나죠? M 여기다 쓰겠습니다. M은 13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홀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홀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때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때 A1은 4M이니까 4, 32 해서 5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A4가 2분의 1, A3이면 어떻게 표현될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이고 M이 뭐라는 뜻입니까? M이 짝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이 짝수입니다. 그럼 또 제가 뭘 하겠습니까? A2 더하기 A4를 할 텐데 A2는 몇이었습니까? 2M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분의 5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4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M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0을 5로 나누면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M이 짝수이면 좋겠는데 짝수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때 A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 A1 4M인 경우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4를 곱하니까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1 두 개 찾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겠습니까? k가 홀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2m-1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의 2배니까 4m-2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a1은 4m-2이고 그러면 a2는 반으로 나누니까 2m-1이고 a3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홀수이니까 하나를 더해서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표현되죠? a4는 반으로 또 나누니까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2 더하기 a4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a4 한번 해보세요. 2하고 4를 더하면 3m-1이 되겠습니다. 3m-1이 4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m이 41인데 그런 자연수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뭐 해보겠습니까? 두 번째 a1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이 2k-1입니다. 그러면 a2는 홀수니까 하나를 더해서 2k가 되고 a3은 짝수니까 다시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뭘 하겠습니까? a4가 a3 더하기 1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3 더하기 1이면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 더하기 1 하고 나오고 이 경우 k는 홀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뭐 합니까? a2 더하기 a4를 해주는데 a는 2k였고 a4는 k 더하기 1이었습니다. 따라서 3k 더하기 1이 4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입니까? 넘어가면 39 하니까 13. k 홀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우리 a1 몇 k라고 했습니까? 2k-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6-1 하니까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a4가 2분의 1 a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3k였으니까 2분의 1k 하고 나타나고 이때 k는 짝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따라서 a2 더하기 a4를 해주는데 a2는 몇이었습니까? 2k였습니다. a 2분의 1 해주면 2분의 5k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4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80 되니까 또 k는 몇 나타나겠습니까? k는 또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 짝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짝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a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k-1이니까 32에서 2를 빼면 31하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따라서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A1 몇 개 찾았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찾았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더하겠습니다. 뭐 더하는 거죠? 52 더하기, 그리고 64 더하기, 그리고 몇을 더합니까? 25 더하기 3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116이고, 이거 더하면은 5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17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순추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잘 챙기면서 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공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데 x가 0 이상인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다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fx가 -1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1 이상에서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1 이상에서는 증가하니까 -1에서 극소값을 갖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이 들어있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먼저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3차 함수를 조금 그려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기가 어떤 일이 되기를 원하죠? -1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해주면 -x제곱 -2ax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f'-1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2a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b자리에 한번 대입해서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극대값이 0보다 어떻기를 원합니까?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f'x하고 대입해서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2ax 그리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ax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a 마이너스 1 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하고 이 점에 x좌표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극대값이 되는데 이 부분이 x가 0보다 작은 부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x축이 돼서 이 부분은 그래프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에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 부분만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a-1이 0보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도록 감소하고 증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속하니까 이 부분은 x가 0 이상일 때 항상 증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이면 f'x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인데 제가 마이너스 b 자리에 2a-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ax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칭축이 몇입니까? 이거 대칭축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대칭축 체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니까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하기 전에 f'0을 한번 볼 텐데요. 왜 보죠? 2a-1 하고 범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위에 범위가 있어서 f'0 대입하면 2a-1인데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0 이상입니다. f'0이 0 이상이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데리고 2차 함수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대칭축이 x축 왼쪽에 있을 때, 대칭축이 x축 오른쪽에 있을 때 둘로 나누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 해놨습니까? f'0, 이게 지금 f'x를 체크를 하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도록 그래프를 좀 맞춰서 그렸습니다. 여기 대칭축 몇이라고 했습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a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마이너스 a가 어떤 경우입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즉 a가 0 이상인 경우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 이상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가 0 이상 그러면은 지금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0 이상인 부분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a가 0 이상인 경우는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그런데 a가 0 이상인 경우 항상 성립하는데 우리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의 범위는 0 이상이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경우, 즉 대칭축이 x축, y축 오른쪽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즉 a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할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x축에 접하거나 이렇게 둥둥 떠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역할은 뭐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판별식이 하겠습니다. 판별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체크를 하는데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이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 0보다 작은 범위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0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뭘 해야 되죠? 합집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경우를 나눠서 풀었으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분의 1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거죠?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를 해줍니다. b는 우리 어디 있습니까? b는 2a-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a-1 대입해보면 3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가 2분의 1일 때 최대니까 2분의 3에서 1 빼면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입니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2에서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 빼기 m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m 빼기 m 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의 증가, 감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풀이를 풀었습니까? 푸는 와중에 제한된 범위를 갖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8 이하인 범위에서 지수함수, 마이너스 8보다 큰 부분에서 지수함수, 이거 증가하는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fx 바 x k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x가 k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이 함수값들의 집합 중에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를 모았더니 3 이상 4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8보다 큰 범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근선은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가 3일 때, 즉 x가 3이 되는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조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f3 한번 체크를 하는데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 되고 3의 0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8 해서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함수값 7 되는 곳이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4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 4 빼기 3 해주고 더하기 8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8 해서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4에서의 함수값이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6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은 들어가고 요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3에서 4 사이에 있는 k는 정수값을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걸 두 개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6이 되게 하는 k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함수값이 정수인 것은 6하고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k 값을 제가 또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7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7이 아닌 값이 다른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하고 6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선을 잡으면 6도 들어가니까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3개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을 포함하지 않는 k를 제가 잡아도 항상 몇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7하고 6이 만족하는 함수값 정수인 두 개의 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k를 잡아도 7하고 6만 함수값으로 함수값 중에 정수인 것이 7하고 6만 들어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6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에서 6이 나타나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선을 이쪽에서 꼭 지나줘야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6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래프가 생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는 함수값으로 가지면 되겠습니까? 5는 함수값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잡아도 7하고 6만, 여기 있는 k를 어떻게 잡아도 7하고 6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은 어떻습니까? 7도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 6이 있고 여기 만약에 7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k를 잡아도 함수값이 정수인 6하고 7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범위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위배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맞습니다. 7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6 정수값, 함수값이 정수인 경우는 6 하나만 들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왼쪽에 채울 이 지수함수 보세요. 어떤 지수함수입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비어서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돼서 제가 왼쪽에다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곳에다 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7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고 6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이 사이에 이 그래프가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옮겨서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옮겨서 붙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붙여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 사이에 이렇게 꼭 맞춰져서 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래프가 이 사이에 이렇게 꼭 맞춰져서 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점근선 B라고 했습니다. 이 B가 몇이면 좋겠습니까? 5에서 만나면 안 되고 B는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B는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B는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을 지나쳐서 이 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8에서 함수값이 7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은 꼭 지나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6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크거나 같고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는 5라고 했습니다. 7은 어떻습니까? 7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7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안 들어가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6은 항상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하고 6을 항상 포함해야 되는데 7이 만약에 이 안에서 7도 나타나게 되면 K의 범위가 이쪽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것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6은 항상 포함하고 7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이 6 이상이고 7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5를 안 썼군요. 더하기 5가 7보다 작다 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 이상 2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이 2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a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1 하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0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 됐습니까? a는 8이 나왔습니다. 우리 b는 몇이었습니까? b는 5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의 값은 8 더하기 5 해서 13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완성된 그래프를 다시 왼쪽에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이 6이고 점근선 5가 되는 그러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조각을 왼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고 점근선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fx가 0이면 함수값 3을 주고 fx가 0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분수 함수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gx, x 이퀄 3에서의 극한값이고 3에서의 함수값을 빼서 3에서의 함수값에서 2를 뺀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럼 불연속이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개 나누어진 조건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입니까? f3이 0이고 g3의 함수값은 3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f3에서 함수값이 0이 나타나고 따라서 g3은 3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x 이퀄 3에서의 극한값을 체크를 할 텐데요. g3이 3이니까 1 빼서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는 하고 써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x 이퀄 3에서 gx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3에서 x가 3으로 접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fx하고 여기는 fx 더하기 3 해주고 여기는 f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뭐 하겠습니까? 0분의 0꼴 하겠습니다. fx, f3은 이미 0이니까 둘 중에 한 곳에서 0이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한번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3에서 0이라고 했고 f3 더하기 1인데 0 더하기 1에서 0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0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6이 0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 체크할 수 있다는 뜻인데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우리 x절편 2개 찾았습니다. 인수를 2개 찾았습니다. x 빼기 3, x 빼기 6 해서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 빼기 k라고 체크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fx 자리에 fx 대입해서 한번 극한값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x 빼기 3, x 빼기 6, 그리고 x 빼기 k가 되겠습니다. 분자는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이고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마이너스 k 하고 표현이 되고 옆에 있는 식은 그대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x가 3으로 접근하는데 3이 아니니까 약분을 하겠습니다. 약분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3 마이너스 k 하고 쓰겠습니다. 3 마이너스 k 그리고 여기에 3이 들어가고 곱하기 여기는 6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f3 0이니까 1 남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3 한번 약분을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k를 여기 이 왼쪽에다 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k는 6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3k는 12 하니까 k는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찾았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5 구하라고 했습니다. F5 구할 건데 fx 한번 보세요. x 이퀄 5는 x절편 아닙니다. 따라서 F5는 0이 아니니까 위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G5를 계산을 할 텐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F5분의 하고 x자리에 5를 다 대입해 놓겠습니다. 그럼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5하고 F8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F5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5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F8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8을 계산하면 5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5, 20,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5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 F8은 40이고 마이너스에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니까 20, 정답은 2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0분의 0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6번,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밑이 여기는 2고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 4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4에 13 더하기 2x 4는 2의 제곱이니까 분모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로그 2 13 더하기 2x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또 2분의 1은 위로 올라가면 진수에서 2분의 1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13 더하기 2x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의 값과 이것의 값이 같습니다. 밑을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2x 하고 쓰겠습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13 더하기 2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더 마이너스 6, x 더하기 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6이거나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로그 방정식에서 주의할 것은 뭐죠? 진수 조건, 미 조건인데 진수 조건 x는 1보다 크고 이것도 양수가 되고 이것도 양수가 되는 x를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6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개의 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배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배하고 2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A가 되고 분배해서 마이너스 B는 31 하고 쓰겠습니다. A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 식에서 A는 10입니다. 그럼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31이 빼지면 여기 34가 되겠습니다. 34를 빼면은 마이너스 14 따라서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는 게 뭡니까? 분배하니까 A 빼기 B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를 하면 10에서 마이너스 14를 빼니까 2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6번은 로그 방정식 진수 조건 챙기는 문제고 17번은 시그마 성질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8번, 1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f'1의
32일 때 상수 A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구해주면 앞에 거 2X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2X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2를 구해보겠습니다. F'1은 2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4 더하기 A가 되고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8 더하기 2A가 되고 4 더하기 2A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4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 더하기 12가 32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넘어가면 20이 되고 A는 5,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곡선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입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하고 연립하겠습니다. 3x 세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0이 되고 x제곱으로 3x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2는 0이 되고 따라서 x는 0하고 0 중근이 나타나고 2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여기가 0이고 이 빨간 그래프가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7하고 나타났을 거고 여기 교점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나타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0에서 2까지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줍니다. 위의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이고 아래 그래프 3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이었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계산을 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 밑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3x 제곱으로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x 하고 나타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이어서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x절편 0, 0 있고 2가 있습니다. 여기가 2가 있고 어떤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입니까? 이 정적분의 식은 이 제가 색칠한 이 핑크색 연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a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 0이니까 2에서 0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되고 이 두 개 약분되니까 넓이는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 문제는 도함수 문제이고 19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2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0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의 길이와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2가 되고 AD의 길이는 1하고 나타나 있고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네모 박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R1 곱하기 R2를 구하는 건데 우리 추론 과정을 쫓아가며 빈칸 메꾸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오른쪽 삼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BCD의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쪽 외접원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R1 사인 4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는 어떤 값을 갖습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R1 곱하기 루트 2분의 1.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R1은 루트 2분의 1, BD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거 유리화해준 값이니까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왼쪽 삼각형, 즉 오른쪽 외접원 활용해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R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2R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R2는 2는 약분하고 루트 3분의 1로 나누어서 BD에 곱해주겠습니다. 따라서 가를 하나 찾았습니다.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삼각형 ABD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D 제곱은 하겠습니다. BD 제곱은 하고 계산을 하면 여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그래서 4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하면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뭘 찾았습니까? 조건 나를 하나, 네모칸 나를 하나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2 하고 찾아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뭐 하라고 했습니까? R1하고 R2를 곱해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R1하고 R2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루트 6분의 1하고 BD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BD제곱 7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루트 6분의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뭐도 찾았습니까, 여러분? 다도 찾았습니다. 이 가나다에 들어있는 값들을 뭐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PQR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색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9 곱하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루트 3분의 1 데려오고 나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2 데려오고 다에 들어있는 루트 6분의 7 하고 제곱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여기는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분의 77에 4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분되겠습니까? 여기 9 하고 약분하고 3 여기 2 하고 약분하면 2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49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49 2배 하니까 98. 정답은 9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추론을 통한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H1이 13의 배수이고 여기 뭡니까? SN이라는 수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또 새로운 수열로 봐서 첫째 항부터 1항, 7항까지 합이 64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AN 하고 표현을 하면 AN은 A 더하기 N-1D 하고 초항 A 공차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S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7까지 SK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하는데 2분의 1하고 여기 K가 들어가겠습니다. 전개를 해주면 2AK가 되고 여기 K가 들어가면 더하기 DK제곱 마이너스 DK하고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제가 분배를 한번 해서 써보겠습니다. A는 상수니까 나가고 K는 1부터 7까지 K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D하고 나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2분의 D하고 나가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시그마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7 곱하기 8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분의 D 해주고 6분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 곱하기 8, 7이 14, 15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분의 D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약분하면 4가 되고 여기도 약분해 보겠습니다. 4 약분하면 2 되고 3 약분하면 5 되겠습니다. 2, 4 약분하고 나면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7, 4, 28A 하고 남고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5, 20, 여기는 70D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7, 2, 14 하고 남겠습니다. 계산하면 56D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56D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6D는 어떻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이것의 값이 몇이죠? 64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44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약분되겠습니까? 이거 7로 약분하면 7, 4, 8, 그리고 8, 6에 8, 7에 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로 약분하면 7, 9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4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4, 2, 8, 4, 3,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 더하기 2D는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2D는 23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H7이 13의 배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7 한번 데려와서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H7은 A 더하기 6D가 되겠습니다. 13의 배수하고 나타났으니까 13M 하고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M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A 더하기 2D 여기 변변 빼보겠습니다. 따라서 표현을 해주면 4D는 13M에서 빼기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4의 배수고 오른쪽도 4의 배수가 되는 M을 찾아야 되는데요. M은 자연수에서 일단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부정방정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부정방정식 보이시죠? 어떤 부정방정식입니까? A 더하기 2D는 23이라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이거 부정방정식인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AD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가 조금 더 좁혀져서 자연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능한 D는 몇이라는 뜻이죠. D는 1 되고 2 되고 A가 최소값이 1일 때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띵띵띵 나가면 D는 11까지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4D 체크하는 건데요. 4D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4D는 11 들어오니까 4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13M-23의 범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 이상 13M-23의 범위는 4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23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27이 되고 여기는 13M이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더해주면 6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3으로 나누면 2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고 M의 범위는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가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수니까 3, 4,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다시 대입해서 4의 배수가 되는 M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3을 대입해 보세요. 39에서 23을 빼면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M이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3인 경우 왼쪽에서 해보겠습니다. M이 3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M이 3이면 4D는 하고 표현을 하면 39에서 23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나타나죠?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는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M이 4일 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D는 4 곱하기 13 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2에서 23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39하고 나타나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M이 5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D 해주면 5, 3, 15, 6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3을 빼주면 42가 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뭘 찾았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가 됐죠? M은 3이 됐고, 그리고 D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D는 4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대입해서 A 찾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를 찾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표현되죠? 23에서 8을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A는 15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항입니다. A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 더하기 4를 해주면 정답은 19하고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특별히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는 풀이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스몰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좌변을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 한번 체크를 할 텐데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래끝 맞춰서 0 한번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 곱하기 f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양변 미분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분하면 좌변은 fx고 우변은 곱함수 미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미분하면 1이어서 fx 남고 x 남고 f'x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 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워지고 x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따라서 f'x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x 더하기 c 하고 표현되는데 1 대입하면 3이니까 4x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fx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것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적분상수를 제가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건 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스몰 fx 제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부정적분의 도함수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f'x 하고 쓰겠습니다. 라지 gx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fx 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스몰 gx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도함수니까 g'x 하고 보기 좋게 쓰겠습니다. 이것이 8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뭡니까? 맞습니다. 좌변은 fx 곱하기 gx의 도함수 곱미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하겠습니까? 양변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이것은 fx 곱하기 gx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로 나눠주면 2x 4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눠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쓰겠습니다. 적분상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만 한쪽에 몰아서 c라고 묶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라지 fx 체크해 놨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2x 4제곱이니까 여기는 x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 세제곱 비교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2x 세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x고 나머지 상수는 제가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라지 gx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지 g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값입니다. 여러분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스몰 gx, dx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라지 gx 하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1에서 3까지 그러면 g3 빼기 g1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3에서 1 빼니까 상수항 사라져서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39 더하기 3 더하기 b에서 뭘 빼라고 했습니까? 1 대입한 것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12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빼주면 정답은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하는 문제였고 곱함수 미분법도 썼고 곱함수 미분법의 역과정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는 2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함수값들의 곱이 4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나를 보시면 F2가 이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F1, F3, F4의 곱이 2의 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써놨습니다. F1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2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짝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짝수인 케이스를 찾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뭘 찾겠습니까? 여사건으로 이 세 개의 수가, 세 개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겠습니다. 홀수가 된다 그 말은 전부 홀수를 뽑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F2가 2로 고정되어 있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F1, F3,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를 제외한 6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를 제외하면 6개가 남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하고 표현이 되고 이 중에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즉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3, 5, 7,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4가지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주면 5, 4, 20, 120 하고 나타나고 6, 4, 24 하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96가지가 생기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1로 가는 1대1 함수니까 전부 7개에서 하나씩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96 하고 표현이 되고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해주면 4, 2, 8, 4, 46 해서 나타나고 또 6으로 한 번 더 약분하면 4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7호 35분의 4 분자는 4 해서 35분의 4 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6건을 활용한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또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2개,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를 기록하고 그 주머니에 그 2개의 공을 다시 넣겠습니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2가 되는, 즉 평균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바가 2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차의 합이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평균이 2니까 합은 4가 되겠습니다. 차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0 더하기 4가 있겠습니다. 0 더하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이 있고 2 더하기 2 이렇게 있겠습니다. 차가 0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두 개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개의 수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4도 나올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2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더하기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1 나오고 차가 3이 나왔다라는 뜻인데 차가 3이 나오려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2하고 4 B주머니에서 1하고 4가 뽑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A에서 1 나오고 차가 A에서 1이 나왔다는 뜻이고 B에서 3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주머니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가 몇의 눈이 나왔다는 뜻입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서 3하고 6, 6분의 2가 돼서 A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하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 B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가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수를 뽑는 것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차가 1이 되려면 1, 2, 2,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주머니가 선택됐으니까 3분의 2 해주고 차가 3이 나오려면 1, 4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분의 한 가지 하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B에서 1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도 3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B에서의 차가 B주머니에서 차가 1 나고 B주머니에서 차가 3이 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주머니가 선택됐으니까 3분의 2 해주고 차가 1이 되려면 1, 2, 2, 3, 3, 4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해주고 곱하기 이거 세 가지 경우 여기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하고 똑같이 쓰고 또 어떻습니까? 자리가 바뀔 수 있어서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더하기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A에서도 2가 나오고 그리고 또 A에서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A가 뽑혔으니까 A 뽑힐 확률 3분의 1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2가 나오려면 1, 3 한 가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해주고 같은 경우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도 차가 2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A에서 2가 나오는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고 B가 선택될 확률 3분의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2, 4하고 1, 3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2 하고 써주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B에서도 차이가 2 그리고 또 B에서 차이가 2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두 번 나타나니까 두 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분의 2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 하고 써주겠습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기 전에 일단 분모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분모를 전체 3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고 여기도 2로 한번 약분해주고 전체 3으로 맞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로 약분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2로 약분해서 3으로 해주고 여기도 2로 한번 약분해서 전체 분모는 3, 3, 9, 9, 9, 81 하고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 곱하기 3 곱하기 혹시 약분될지 모르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고 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자 4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는 3이 6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자는 1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가 되고 다섯 번째도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2구 9, 분자는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이 안 되니까 여기는 99, 81, 81분의 19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확률의 덧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뽑기 했고 주사위도 던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처음에 A가 보였는데 5번 반복한 후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해서 128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면이 보였는데 5번 시행 후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뒤집은 횟수가 몇 번이라는 뜻이죠. 홀수번 뒤집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집은 것을 5,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뒤집고 나머지 4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는 3번 뒤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그대로 있고 5번 다 한 번씩 뒤집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앞면이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서
앞면이 2번 나올, 즉 뒤집을 확률은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뒤집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중에 한 번 뒤집었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5번 중에 한 번 뒤집는다. 그러면 51 곱하기 4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 중에 3번 4분의 1이 나타나고 4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나머지 2번은 4분의 3의 2제곱 하고 나타나고 세 번째 경우는 5C5 해주고 4분의 1이 5번 나타나고 4분의 3은 0번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전체적으로 4가 몇 번 나타나겠습니까? 4가 5번 나타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일단 써보겠습니다. 약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곱하기 3이 4번 쓰였으니까 3, 3, 9, 9, 81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C2 하니까 10 곱하기 여기는 33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자는 여기도 1, 여기도 1, 전체적으로 1, 그래서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5, 8, 5, 40 하니까 405 하고 나타나고 91 더하면 49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먼저 약분해주면 4, 1은 4, 4, 2, 8, 4, 4, 16하고 나타나고 4로 한번 또 약분해주면 31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또 뭘 곱한다고 했습니까? 128을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8까지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8은 64 곱하기 2인데 이거 3번 곱하면 64가 돼서 여기 2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1이 남아서 정답은 6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독립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이런 대소관계가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A 곱하기 D가 홀수라고 했습니다. 곱이 홀수다. 그 말은 A하고 D는 모두 홀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B 더하기 C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합이 짝수가 되려면 둘 다 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모두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홀수, 짝수, 짝수, 홀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밑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전부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 해주면은 1부터 13까지 홀수 몇 개 있겠습니까? 7개 있겠습니다. 7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해서 4개 뽑겠습니다. 그러면 7H4 하고 표현이 되고 계산해주면 10C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0C4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주고 4, 3, 2,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면 4하고 2 약분되고 여기 이렇게 약분돼서 3 남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7, 3, 21, 210까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홀수 그리고 짝수, 홀수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같은 경우, B하고 C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밑에 조금 문자를 미리 해놨는데요. 이 문자 좀 데려다가 쓰겠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서로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B하고 D 이렇게 문자 3개가 있겠습니다. 이 세 문자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의 개수를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개수 A, 여기 들어가는 개수 B, 여기 들어가는 개수 C,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3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남았으니까 10개가 되겠습니다. 이 10개가 되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A 뭐라고 했습니까? A는 우리 홀수라고 했고 B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홀수 A가 뽑히면 왼쪽에 보시면 0개, 여기 홀수 3이 뽑히면 2개, 홀수 5가 뽑히면 4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라지 A의 개수는 0 이상인 짝수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2A' 하고 바꿔 써보겠습니다. 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하고 B 사이 짝수하고 홀수 사이에는 0개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2개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개 해서 0 이상의 짝수개가 떨어져 있겠습니다. 따라서 B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B' 하고 표현이 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2C' 하고 표현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D도 같은 방법으로 0 이상의 짝수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쭈르륵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은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H5하고 계산이 되고 8C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 7, 6, 6으로 나누니까 8, 7에 56, 5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B하고 C가 다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다른 경우 그러면 A, B, C, D 다시 한번 4개의 문자를 늘어나 보겠습니다. 4개의 문자를 늘어놓고 그러면 이번엔 사이가 몇 개 있겠습니까? 5개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를 또 라지 A, B, C, D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B, C, D 이번에는 2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다 더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해주는데 총 13개에서 A, B, C, D 4개를 뽑았으니까 나머지 9개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지 A는 아까랑 같아서 0 이상의 짝수, D도 0 이상의 짝수, B도 0 이상의 짝수, D도 0 이상의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하고 C 홀수하고 짝수하고 짝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짝수하고 짝수 사이 관계, 우리 B하고 C가 달라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짝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기 1개, 2개, 3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개 이상의 홀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는 1개 이상의 홀수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0 이상의 짝수, 그리고 B도 0 이상의 짝수 하고 표현이 되고 C는 1개 이상의 홀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C'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고 D도 1개 이상의 짝수, 그리고 2도 1개 이상의 짝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써주고 약분하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은 뭐가 되겠습니까? 2를 하나 빼주고 2로 나누니까 4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H4가 되고 8C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7, 6, 5에서 4, 3, 2, 1 하고 나눠주면 여기 2 남아서 7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 더하기 56 더하기 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10 더하기 56 더하기 7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6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336까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풀이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ln 4에서 x는 1까지 곡선 이것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곡선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습니다. 이 fx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함수 구해서 제곱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절대값 정리하는데 필요한 x값은 0이 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주고 이것도 마침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x가 0 이상인 곳으로 fx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 쓰겠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그러면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전체 음수가 되니까 2분의 1하고 음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곳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해주고 전체 이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워져서 이 경우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0이니까 도함수도 0이어서 계산이 되게 심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도함수 체크해서 도함수 제곱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해주고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리고 여기는 0되고 0되고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거 제곱하고 1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f'x의 제곱을 해주면 1 더하기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계산을 해주면 이거 들어오면 4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소거돼서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정리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 뭘 하라고 했습니까?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f'x제곱 dx, 이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쓰겠습니다. ln 4에서 0까지 뭘 쓰겠습니까? 이것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2분의 1 그리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dx하고 표현이 되고 0에서 1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함수 0이어서 도함수가 0에서 1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1dx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1 앞으로 내보내고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의 x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x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마이너스 x 해주고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 그리고 이건 1을 정적분하는 거니까 1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해주고 0이 들어오면 1, 여기도 0 들어오면 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ln 4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표현되고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4 하고 떨어지겠습니다. 더하기 1 하고 해주고 계산해주면 여기는 0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2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 3, 24 해서 정답은 8분의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했습니다. A의 범위는 0하고 2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으로 또 정의했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래 끝을 보시면 마이너스 a파이라고 했습니다. a가 0하고 2 사이니까 마이너스 a파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에서 0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절대값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해서 절대값 x축에서 그래프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hx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hx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연속함수이니까 도함수 그대로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x는 fx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hx 우리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개형 추측하기 위해서 fx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왼쪽 fx는 2 sin 4x의 절대값을 해서 또 x축으로 한번 또 접어놨습니다. sin 4x 주기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접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해주고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해서 여기 마이너스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 아래끝 범위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2파이까지 한번 fx 2 사인 절대값 4x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ax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주기는 a분의 2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인 여기는 a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fx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hx 전체 절대값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접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게 우리의 관심사겠습니까? 맞습니다. x축으로 접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x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x절편에서 접하면서 스르륵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HM에서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H'M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미분계수가 0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아래 끝을 보시면 h-a파이에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a파이에서 0이면 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h'-a파이에서 즉 f-a'-a파이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미분계수가 0, fx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파이 마이너스 a파이가 존재하는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함수값 0되는 fx 0되는 값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후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값은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3 하고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중에 하나의 A값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도함수 어떻습니까? fx 이거 0보다 큽니다. 여기 증가하는 함수이고 증가하는 함수의 x절편은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마이너스 a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a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도함수 0되는 점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고 0되고 또 증가하다가 여기서 0되고 증가하다가 여기서 0되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항상 그 절대값을 해도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접혀 올라간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도 x절편이 생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x축을 스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다시 a파이 마이너스 a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접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 미분계수 0되고 증가하고 여기도 미분계수 0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도함수 음수가 되겠습니다. fx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겠습니다. 감소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x축을 뚫고 이런 식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접히게 되면 이 점이 뾰족한 점이 되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분의 파이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함수값이 0보다 커주면 좋겠습니다. 즉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절대값을 해도 전체 절대값을 해도 그래프는 항상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hx a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파이에서 a분의 2파이까지 정적 분함값이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적 분해주면 여기 넓이, 이 넓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의 합이 이 노란색 칠한 넓이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적분하셔도 좋고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 한 조각의 넓이는 우리 기본적으로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파이 했으니까 4분의 1로 줄었고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함수값 2 하니까 높이는 2로 늘어서 실제로 이 한 조각의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넓이 2에서 x축으로 얼마큼 같습니까? a분의 1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a분의 2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마이너스 a파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표현식을 조금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하고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a가 4분의 k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해서 땡땡땡 4분의 k까지 가게 되면 1이 몇 개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1이 k개 생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부분의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K에 있어서 K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노란색 부분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노란색은 2 곱하기 A분의 1 하니까 K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K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K 자연수니까 K는 몇 이상이 되겠습니까? K는 3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구했습니다. a는 4분의 k라고 했고 k가 3 이상이니까 a는 4분의 3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접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N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그냥 N 써있으면 항상 뭘로 해석해서 풉니까? 수열의 극한이구나 해석해서 푸는데 N이 실수여도 관계없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열의 극한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해서 1번 먼저 해석을 할 텐데요. 수열의 극한 아니면 지수함수의 극한 똑같습니다. 누가 더 센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으로 보면 공비를 체크하고 함수의 극한으로 보면 밑을 체크하겠습니다. a가 3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보다 작으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3이 세니까 극한값은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한값이 3분의 1인데 그 값이 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a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번엔 3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3보다 크면 a가 세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한값이 a인데 a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랑 3이랑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3이랑 같아서 A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남기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라는 건 3의 n제곱의 개수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 남고 여기는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3 남아서 극한값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랑 같지 않겠습니다.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뭘 체크했습니까? A가 3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어떻습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 또 나눠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 A의 n제곱의 개수만 읽어주면 되니까 A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분의 1이 A분의 9랑 같다고 했습니다. 같을 수 없어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으면 이제 B가 세니까 B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B는 A분의 9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A 뭐라고 했습니까? 3보다 크기 때문에 B는 3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은데 A는 3보다 크고 B는 3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랑 B랑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B랑 같으면 또 뭐만 남기겠습니까? A, B 같으니까 밑에서 A 남고 오른쪽에서는 1하고 남고 위에서는 1 남고 오른쪽 A하고 남아서 극한값 1이 되겠습니다. 1이 A분의 9랑 같아라 그랬으니까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도 9가 되고 B도 9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 더하기 9 해서 1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AB 위에 AC의 길이가 4인 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4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원 위에 점 P를 잡아서 PCB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P에서 수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했고 S' 4분의 파이를 구해서 마이너스 7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심하고 점 P를 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 해서 여기는 1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넓이를 세타로만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너무 어려워서 변수 하나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CP의 길이를 K라는 변수를 줘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S세타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S세타의 넓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K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K제곱 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K도 세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S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S'세타 하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세타는 하고 해주면 K제곱 먼저 미분하면 2K 하고 남고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2세타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사인 2세타 미분하면 2가 나와서 K제곱 코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K제곱 미분하면 2K여서 여기 2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이 식의 세타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답을 구하고 싶은데 K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K에 대한 정보도 없고 DK, D세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하고 세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5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25는 K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코사인 세타 해주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대입하겠습니까? 세타는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K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하고 나타나고 루트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K 하고 나타나는데 인수분해 할 준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4를 12 루트 2의 제곱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조금 빠르게 되겠습니다. 4 루트 2 그리고 k 더하기 3 루트 2는 0 하고 나타나서 k 값이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4 루트 2 하고 k를 찾겠습니다. k도 찾았고 이제 dk, d세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k 곱하기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세타 한번 곱하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2k 사인 세타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뭘 대입하겠습니까? k에 4 루트 2 대입하고 세타는 4분의 파이 하고 또 써보겠습니다. 세타는 4분의 파이 대입해주고 k에는 4 루트 2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2 대입하니까 여기는 8 루트 2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dk d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 2k 하면 8 루트 2에 루트 2분의 1 하니까 더하기 8은 0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dk d세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dk d세타는 7 루트인데 넘어가니까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찾았습니다. 이제 이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 괄호 열고 k 곱하기 dk d세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을 곱해주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2 곱하기 dk d세타 해주니까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 하고 써주겠습니다. 사인 2세타,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사인 2세타는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2세타는 0이 되니까 더하기 0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7 루트 2 이거 7 약분하고 마이너스끼리 붙어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2도 약분해서 결국 8, 4, 32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음함수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